LG전자, 두산그룹,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실장,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이 미래다 이런 광고를 뱅을 하면서 1인 그런 광고로 선정될 때 임원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기분 좋고요. 가장 큰 이유요. 나이가 많아서 최초겠지. 신입사원 채명하는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막 팀장 화이팅 이런 거 외치고 일어났어. 빨리 팀장 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은 회사 그만두고 되는지 사람 때문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내 정치라는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굉장히 쉬운 팁인데요. 저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거꾸로들 하세요. 지적은 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다 술 취해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막 해요. 오, 김대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 막 이래요. 갑자기. 상사한테 돋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상사가 그 사람의 상사한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사로 하여금 항상 정말 김 과장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일은 참 잘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살짝 도와줘야 돼. 이 느낌을 주는 부하 직원 최고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를 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와, 이제 모든 회사가 내 얘기하고 있겠구나. 사표를 써야 되나? 헤드헌터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을 해봐야 되나? 상황하고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제안서가 깨졌다? 제안서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은 김대리가 실수했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실수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를 더 유심히 보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도 팔아보고 전자제품도 팔아보고 자동차도 팔아봤습니다. LG전자에서 이노베이션 팀,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전체 그룹의 브랜드 총괄,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냉장고를 기획을 했는데 그 냉장고가 그 시장에서 전체 1등을 하고, 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이 미래다 이런 광고를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1인 그런 광고로 선정될 때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업 비밀인데. 임원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근데 제가 임원 초기에 되게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제가 혼자 너무 달렸던 거. 너무 의욕에 넘쳐서. 아마 그런 상사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상사분들을 좀 불쌍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들뜬 마음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회사를 바꿔볼 것이다. 막 혼자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혼자 달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팀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다들 딴 팀으로 가겠다고 다 써냈어요. 그래가지고 HR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 좀 올라오라고, 최상무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막 저는 뭐 칭찬이라도 받나? 그러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서에 팀원들이 다 딴 팀으로 간다고 써냈다고 어쩔 거냐며 그 굉장히 처참한 그런 뼈저린 교훈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요. 나이가 많아서 최초겠지. 뭐 너무 뻔한 걸 묻고 계시는 게 최초가 되려면은요, 일단 나이가 조금 앞서 있어야 돼요. 제가 최초의 여자 임원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어려워한 거는 맞아요. 제 밑에 있는 이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자 상사와 일해본 적이 아예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러한 톤을 맞춘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학벌이 어떻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를 레이블링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런 레이블링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자로서도 아니고 뭐 나이가 어때서도 아니고 제 배경 때문도 아니고 그냥 최명화라는 사람이 프로페셔널로서 갖는 유리천장,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내가 애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늘 저의 관심사였지 저를 이렇게 규정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채명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입사원 채명하는요, 굉장히 남들보다 좀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막 아침마다 일어날 때 막 팀장 화이팅 이런 거 외치고 일어났어. 빨리 팀장 되고 싶어서.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셨네요. 네, 성취지향적인. 근데 어느 날 깨졌죠. 그게 왜 깨졌냐면은 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저보다 빨리 팀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더 막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반대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삐딱해졌어요. 딱 보니까 이 친구한테만 좋은 프로젝트가 가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자꾸 밀리는 느낌? 그걸 받으니까 거기서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상해.
야, 팀장 그지 같다. 이거 평가 방식이 이상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꼬이면서 회사가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현타가 온 거예요. 스스로한테. 팀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근조차 하기 싫어하는 저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너가 찌질해서는 이 긴 게임을 못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었던 저를 바꿨어요. 정말 오늘만 살려고 해요. 오늘만. 그래서 오늘이 딱 끝나면 아무 후회 없게끔. 사소한 습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생각이 자꾸 고여요. 사실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는 게 제일 편하고, 친했던 친구랑 계속 수다 떠는 게 제일 편해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희의 생각은 되게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는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저희 카톡을 좀 뒤져봐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30% 정도는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선 이런 걸 좀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봅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그만두고 싶은 건 매일매일이죠. 의지를 갖고 항상 이렇게 직진만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둘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육아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큰애가 저기 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가 안쓰럽다. 뭐 그런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은 회사에서 일이 손에 전혀 안 잡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나 돈 몇 푼 벌려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나?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지금 과연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좀 질 높게 보내자.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 택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은 회사 그만두고 되는지 굉장히 너무나 다변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미 사양길이다? 그건 굉장히 사실은 선명해요. 그런 데는 나오는 게 맞아요. 사람 때문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람 때문이라는 부분은 어딜 가나 똑같은 그것이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것이 그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나의 내재된 어떤 성향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이 되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그만둔다라는 카드 이전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게 행복하게 찾을 수 있으면 완전 박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와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실패감이 자꾸 쌓인다면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젖은 낙엽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되게 올드 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젖은 낙엽 정신이냐. 근데 저는 쓸어도 안 쓸리는 약간 그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1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떤 순간까지는 좀 버티면서 그렇게 목전까지 가봐야 그 다음이 보여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끈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럼 나 딴 거 하면 되지 뭐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선택이 계속 점프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좋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럼 본인은 하나도 실패감이 없느냐. 근데 이렇게 작은 실패감을 자꾸 쌓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무의식에서 저한테 속삭일지도 몰라요. 너 별거 아니야. 너 이제 또 포기해.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속삭일지도 몰라요. 상사한테 돋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상사를 자꾸 모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돋보이지가 않아요. 상사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모시기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 자원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은 누구냐 하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상사가 그 사람의 상사한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상사한테 정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상사가 그 위에 상사한테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완전 후자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불편한 자리에 대해서는 표현하세요.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예쁨을 받는 부분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혼자 달리시지 마시고요. 잠깐 인풋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사로 하여금 항상 정말 김 과장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일은 참 잘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살짝 도와줘야 돼. 이 느낌을 주는 부하 직원 최고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잠수 타가지고 안 보이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들고 오는데, 들고 오는 거는 잘 들고 와요. 하지만 들고 와도 저는 제 입장에서 좀 불편해요. 나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네. 나는 그럼 뭐지? 그러니까 그 대신 어떤 애가 예쁘냐면은 일을 하면서도 뭐 잠깐이라도 팀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저 요거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인풋을 받아가는 친구는 제가 저 친구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충분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상사와의 어떤 관계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퇴근 후에 여러분이 끼고 싶지 않은 저녁 자리는 여러분이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요. 진짜 지나가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상황이라는 건 늘 가변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신 거지, 사람에 의존해서 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내가 가질 것에 집중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더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내 정치라는 말 되게 많잖아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랑 조금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고, 그리고 다 그렇게만 또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예요. 근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짧게는 그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내가 가진 컨텐츠가 뭐냐? 지금 당장은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이 바뀌면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꿈은 20, 30대 막 달리다가 그 다음에 40대부터 한가해지는 브랜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너무 재미없죠. 진짜 돈은 40대부터 버는데, 그죠? 잠깐의 어떤 길에서 어떤 사내 정치에 좀 이렇게 잘 가는 사람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력, 컨텐츠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팁인데요. 저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거꾸로들 하세요. 지적은 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다 술 취해서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막 해요. 김대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 막 이래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막 지적은 막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그것만 거꾸로 하시면 돼요. 많은 실수를 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 모시는 회의에서 엉뚱한 자료를 발표했다가 완전히 무참하게 밝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내놨는데 그게 결국은 영업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보통 집에 오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롭죠. 와, 이제 모든 회사가 내 얘기하고 있겠구나. 최명아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막 온갖 상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에요. 사표를 써야 되나? 요즘에 잡시장이 어떻지? 헤드헌터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해봐야 되나? 여러분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은 이 게임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게임은 타인과 여러분의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팀장과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서는 내가 얼마 안 가서 이 연료가 바닥이 나겠구나. 그리고 연료가 바닥이 나면 그 다음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시니컬해지고 굉장히 삐딱해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도움받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상황하고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결혼해달라고. 근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냥 결혼할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제안서가 깨졌다? 제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거절당했다고 받아들여요. 반대로 제가 냈던 상품이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축하할 얘기긴 하지만 그게 내가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한 몸으로 막 이렇게 뒹굴어요.
뒹굴다 보니까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증명됐다고 막 우쭐대고, 일이 좀 이렇게 안 되면 내가 거절됐다고 바닥을 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무의식은 자꾸 상체기를 입으면서 진짜 내가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내가 발휘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훈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을 딱 끄집어내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고, 그 다음날 가서 굉장히 뻔뻔하게 저희 팀원들한테 어저께 내가 깨진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깨진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 만약에 김 대리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김 대리가 실수했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실수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를 더 유심히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실수에 짓눌려서 거기서 기가 죽거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거기서 아주 꼬인 사람이 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게 내가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뻔뻔하다, 반성한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후자 강추합니다. 일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지만 나는 일이 아닌, 그리고 일이 잘 되거나 안 되는 게 내가 증명되거나 거절되지 않았다는 거, 그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은요, 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내가 뭘 알아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여러분 커리어에서 굉장히 초기에 그 승부가 나요. 여러분이 정말 얼만큼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는 믿어주고 실행해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일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아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우세요. 그 사람이 꼭 여러분을 다시 돕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A를 돕지만 A가 여러분을 반드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던 B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씨를 뿌려 놓으시면은 얼마나 단단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게 해줄 겁니다.